저는 지난 영상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가 유익하지 않다고 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현대의 뉴스 그 자체가 유익하지 않다는 것과 그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뉴스 자체의 무익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원고를 쓰고 없고 쓰고 없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용이 한없이 길어졌고 그걸 영상에 맞게 축약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더군요. 그래서 뉴스 자체의 무익함에 대해 심도 있는 고찰을 원하는 분들은 독일 지식인 롤프 노벨리의 뉴스 다이어트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뉴스 자체가 무익한 이유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에 불과하며 전후 맥락을 심층적으로 고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서로 관련성이 적은 모호한 맥락을 뒤섞어 진실을 왜곡합니다. 세 번째, 뉴스가 전해주는 소식들은 우리의 인생에 유의미한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위의 세 가지를 다시 한데 묶어 요약하면 뉴스는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이용하여 얕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일종의 만화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뉴스의 특성과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은 작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얼마나 커졌는데?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기존의 뉴스를 전달하던 미디어인 신문,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와 비교하면 스마트폰은 확실히 작습니다. 화면이 작다면 한 화면에 표시되는 정보량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언론사와 기자들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어떻게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쓴 기사를 읽게 하려고 제목 낚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의 무익함을 대표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문도 헤드라인 낚시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문 지면에서 헤드라인이 차지하는 공간은 제한적입니다. 헤드라인보다 기사 내용이 보통은 훨씬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헤드라인을 읽은 다음 자연스럽게 기사 본문을 읽거나 아니면 기사부터 읽다가 헤드라인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굳이 헤드라인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뽑아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신문을 선택한 사람들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 기사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보는 뉴스에서는 헤드라인이 곧 전부입니다. 헤드라인을 보고 그걸 터치해야 기사 본문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헤드라인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어오지 못하면 기사는 단 한 글자도 읽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쓰고 온갖 낚시를 일삼게 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 A는 C였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문장은 보통 사람들의 클릭을 충분히 유도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낚여 기사를 클릭해보면 정작 A는 B라는 과정을 거치면 C가 된다는 식으로 B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던지거나 아예 충격 따위의 수식어만 달아놓고 정작 기사를 보면 그렇게 충격적이지도 않은 별 시덥지 않은 얘기만 짓거리는 기사도 많고요. 이처럼 뉴스가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되면 언론사와 기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제목 낚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기사를 읽게끔 하기 위해서 발악하는 행위인데 왜 이 정도까지 하냐면 언론사는 결국 광고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신문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지면 광고의 비율이 일정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읽는 사람들은 좋든 싫든 이 광고를 봐야 했고 광고주들은 고정독자가 유지되는 신문의 황금 지면에 아낌없이 광고비를 지불합니다. 이는 텔레비전도 비슷합니다. 텔레비전은 뉴스의 전후로 광고를 충분히 넣을 수 있고 시청률은 대체로 고정적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언론사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를 읽지 않으면 광고도 보지 않을 것이고 광고를 보지 않으면 클릭도 하지 않을 것이니 광고주로부터 광고 의뢰를 받기도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으로 낚시를 하는 경향은 더욱 강화됩니다. 그나마 조중동, 한겨레, 경향 등의 그 메이저 언론사들은 언론사로서 최소한의 격을 지키는 신용이라도 합니다만 이것도 최소한일 뿐 격이 한없이 떨어지긴 해요. 아무튼 인터넷이 퍼지기 시작한 무렵에 만들어진 언론사들은 이런 신용조차 안 하고 제목 낚시를 대놓고 저지릅니다. 연예인 A가 했던 이 발언이 구설수에 올랐다느니 배우 B가 내린 과감한 결정이 영화를 살렸다느니 제목에 고정적으로 사람들의 클릭을 유도할 만한 모호하고 과격한 수식어를 따라서 사람들의 클릭을 낚는 것이죠. 이쯤에서 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기사 내용이 좋다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는 것이 유익한 것 아닌가? 하지만 기사 내용이 좋아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 성능이 너무 좋고 반응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읽다가 조금만 실증이 나면 바로 화면을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밀거나 위아래로 스르륵 내려버립니다.
또 다른 흥미있어 보이는 기사거리를 찾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저는 요즘 들어 부쩍 인터넷 뉴스의 기사질이 형편없어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을 전달할 것만 같던 헤드라인을 터치하면 내용은 끼케야 한두 문단으로 끝내버리거나 앞서 말했듯 전혀 관련 없는 두 맥락을 뒤섞어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며 선동하는 기사들,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들이 유독 신문보다 디지털 매체에서 더 많이 보이는 것은 단순히 기분 탓은 아닐 겁니다. 종이에 글로 쓰여 있는 것은 천천히 읽으며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쉬운 반면에 화면에 떠 있는 활자들은 금방 잊혀지고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제대로 된 글을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기사의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형편없습니다. 예시로 들 만한 대표적인 기사가 하나 있긴 하지만 영상에서 언급하기는 조금 그렇고 더보기에 링크로만 남겨두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결점들이 전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슬슬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것은 그다지 유익하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뉴스 자체의 무익함. 두 번째, 뉴스와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가 결합되어 발생하는 안 좋은 방향의 시너지 효과.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볼 바에는 차라리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을 하며, 최선의 경우는 신문을 일주일에 2, 3회 구매해서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시사주간지를 사서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봅니다. 이상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유튜브가 왜 무익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